등교 시간, 학교 앞 풍경은 늘 이렇게 종종 걸음치는 학생들로 넘친다. 그런데 그 틈에 끼지 않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한 아이. 학교를 다닌다면 중학교 2학년 나이의 김재형 군이다. 공부 대신 재형이가 선택한 것은 일식 요리를 배우는 것이다. 15살 재형이의 꿈은 국내 최고의 일식 요리사가 되는 것. 그 꿈을 위해 과감히 교복 대신 넥타이에 흰 가운을 걸쳤다. 재형이가 요리를 배운 건 4개월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두고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재형이와 같이 요리 공부를 하고 있는 29 종필 씨다. 종필이 형, 칼 가셨어요? 네? 나 하나도 안 가졌어. 칼 가셨어요? 가셨어요? 틀렸다. 나만 안 가. 칼은 요리사의 생명. 더구나 회를 떠야 하는 일식 요리이니 그 중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큰일 났네. 선생님은 31년간 요리를 해온 일식 요리의 대가다. 재형이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다. 재형이와 1, 20년 차이 나는 두 형이 재형이의 반 친구들인 셈이다. 오늘 수업은 일식 요리의 기본인 무 깎기. 회를 담을 때 바닥에 까는 무다. 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중요한 훈련이다. 칼을 쥐고 할 때는 항상 수직으로 쥐든지 안 그러면 칼날이 손톱 쪽으로 약간 한 5도 정도 안으로 들어가든지 항상 칼을 쥐고 일을 할 때는 칼 배가 제1관절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야 사고가 안 나. 31년의 관록이 칼끝에 묻어난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잠시 나와보세요. 다. 철제 구멍을 이렇게 푹 뚫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추를 이렇게 박아 넣는다고. 매일 새로운 요리들을 배우니 그 요리의 과정을 다 기억하려면 부지런히 적어야 한다. 회 먹을 때 소스에 들어가는 무즙은 그래도 요리 과정이 간단한 편이다. 붉게 물들었다. 단풍잎이 물들었다. 응? 드디어 실습 시간. 작은 손으로 굵은 무를 깎아 나가려면 어른들보다 두세 배는 힘이 더 드는데 선생님이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본다. 재형이에게나 두 형들에게나 여간 긴장되는 시간이 아니다. 봐봐.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칼날이 상하로 요거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응? 상하로 천천히 움직여 가야 된다고. 응? 200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칼날이 진행이 안 되지. 상하로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똑같이. 입술을 깨물고 진지하게 무를 깎는 재형이 아주 얇게 2m 이상 끊이지 않고 깎아야 한다.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싶은데 재형이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종이짝처럼 얇게 썰면서 책이 딱 됐을 때요. 이게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재형의 평가는 불합격이다. 신문에 글씨가 보일 정도로 아주 얇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얇고 투명한 습자지를 책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글씨가 선명하다. 글씨는 보이는 거죠? 신문지여야 된다니까요. 신문지? 어떤 녹슬은 거? 이거 신문에 되면 이봐, 안 보이잖아요. 저 아까 글씨가 굵어졌는데 이거 쫙 다 보여야 돼요. 보일걸? 친절하게 선생님이 깎은 무를 비교해서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렇게 딱 읽을 수 있게. 이 미세한 두께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재형의 과제다. 이게 기술자가 돼야지. 혼잣말로 비장하게 각오를 다져보지만 손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일정한 굵기로 길게 썰어야 하는데 자꾸만 헛칼질을 해 굵기가 제각각이고 뚝뚝 끊어진다. 선생님께 혼날까봐 실패작은 얼른 먹어치우는 아직 겁 많고 여린 15살 소년이다. 원장님 나오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잘 썰어보자. 그다음에 드디어 평가의 시간. 세 사람의 무채가 여실히 비교되는 순간이다. 됐습니다. 좀 가는 걸로. 중간에 걸린 짧은 무채가 재형이 거다. 돈이 그래도 제일 잘났지. 응? 봐라. 돈이 봐봐. 3명 중 제일 연장자인 도원 씨는 칼 다루는 솜씨도 제일이다. 이 정도 한다는 건 아주 대단한 거다 지금. 응? 총파 정도. 제가 더 얇은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뭐랄까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게 너무 강하고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대담하지 못한 거. 한 칼에 촥촥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미숙한데 그런 거는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사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다 해소가 돼요. 칼집을 잔잔하게 국화를 연상하면 됩니다. 국화꽃을 연상하면서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할 채소를 이용한 장식, 그 방법만도 수백가지에 이른다. 이렇게 말면은 국화꽃 모양으로 이렇게 요리를 배운 지 이제 4개월 된 재형에게 선생님의 손놀림은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슉 칼집을 넣으면서 야는 또 이쪽으로 오고 잡아라. 응? 연빈을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재형의 생각은 그저 하나뿐이다. 보면서 무슨 생각들?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안 들어. 잘해야겠다. 요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하루 종일 서서 요리 실습을 하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해야 하는 이 일이 공부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형이는 요리가 좋다. 집까지 가는 4, 50분의 시간도 요리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며 알뜰히 보낸다. 이거 매일 그 사장님이 주시는 그거 그 종이를 갖다가 그걸로 소스 있는 거 여기다 잠깐 적어서 모를 때마다 집어서 빼보는 거. 한 번 배운 것들은 복습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린다. 메모를 보며 마치 요리하듯 요리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게 재형이의 복습법이다. 매일 아침 또래 아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재형이는 걸어간다. 평범한 길을 포기했으니 또래들과의 문화는 이제 재형이가 누릴 수 없는 낯선 세계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인 만큼 지금은 요리만을 생각하고 싶다. 정종 50cc, 그다음 다시 국물 100cc, 진간장 큰 스푼 하나. 요거를 계란은 별도로 넣고 요거를 냄비에다가 물을 지금 좀 올려 한 반 정도 올려갖고 이 토마토 있지? 이 토마토를 꼭지 다 따고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었다가 빨리 끓여내야 돼. 그리고 찬물에 빨리 식혀야 돼. 그래 껍질이 싹 벗기죠. 이제 통으로 실어 갖다 놓고. 오늘은 일식 요리 중 백미라는 핫선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날. 두 사람 다 일로 와보세요. 집에서 일하다가 손을 비잖아. 그러면은 계란 껍질 안에 이 막이 있어요. 막 아주 얇은 막이. 어? 이 얇은 막. 이 얇은 막이 있다고. 이 막을 상처난 부위에 딱 붙여놓으면 피가 딱 멈춰버려. 딱 붙이면 생활의 지혜. 그런
그 사용할 때는 항상 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하고 한번 알았지? 마른 그릇 한번 닦아. 선생님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작은 실수에도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데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늘 같은 선생님께 야단까지 맞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을 만큼 재영이는 잘하고 있다. 빨리 준비해. 한 접시에 수십 가지의 화려한 요리가 올라오는 핫선. 그중 재형이가 맡은 요리는 방울토마토를 살짝 삶아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엄마, 이렇게 자세히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건 안 터지네. 빨리 와. 스탠볼. 스탠볼 없나? 냄비 위에는 소마 위에는 스탠볼 저 뭐야 뭐 다른 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자. 오늘따라 실수가 잦다. 선생님의 잔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저 봐라 양념통 아무 때나 광채해놓고 뭉디가고 좀 맞아야 되겠네. 어? 자 봐. 주방이라는 것은 전부 무서운 잘 쓰면 도구고 못 쓰면 위험한 무기가 된단 말이야. 칼이고 예리한 칼이고 펄펄펄펄 끓는 기름이고 펄펄 끓는 물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만 나태해지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단순한 재료들이 화려하고 맛깔스런 요리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요리사는 행복을 느낀다. 핫선은 그 대표적인 요리다. 구워가지고 양념에 스테이크 해가지고 닭고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 돌돌 만 뒤 강한 불에 구워내는 요리. 선생님의 솜씨는 언제 봐도 놀랍다. 선생님이라는 큰 산은 재형이가 올라야 할 거대한 목표다. 간이 이제 되게 하려면 약한 물에서 은근히 하면은 빨리 그러면 뭐 천천히 하는 되는데 그러면 맛이 없어져 나중에. 예쁘고 정갈하게 접시에 담아내는 것도 요리사가 갖춰야 할 기술 중의 기술이다. 왜 이렇지? 뭉디가 되게 맞으려나. 닭고기, 채소구이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 요리의 최고라는 핫선 완성. 그 화려함이 최고의 요리답다. 최고 중요한 거야. 완성된 요리는 사진을 찍어 스크랩을 해놓으면 언제든 들춰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음식을 먹는 것도 수업의 연장이다. 음식의 미세한 맛의 차이까지 읽어낼 줄 알아야 맛있는 요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꽤나 진지하게 요리의 맛을 느껴보는 15살 재형이. 요리를 배운 이거는 뒤 내가 하는 요리야. 몸무게가 부쩍 늘었지만 진짜 그래도 뭐. 미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열심히 먹고 또 먹는다. 요걸 소스를 이렇게 발라줘야 돼 위에. 아까 전에 저 해나 소스 있지? 그걸 이렇게 발라줘야 돼. 아까 이거 만드는 거 봤지? 네. 안에는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오후 시간은 도미회를 뜨는 수업이다. 산채로 원형을 살려 회를 떠야 하는 고난도의 일식 요리. 이 목 치면 안 되고 그냥 대가리만 때리가 기절만 시켜야 돼. 빨리 옷 딱 입어. 뭐냐? 놀래기는 뭐. 처음 살아있는 도미를 잡아보는 터라 벌써부터 잔뜩 긴장한 눈치인데 기절시키고 나면 안 깨어나나? 깨어나지. 왜 안 깨어나니까 기절시키고 나면 이제 계속 벌떡벌떡 움직이지. 우럭고 그렇지 비늘 벗겨 다 해야 되는데 더구나 도미는 기절만 독침이 있어 시켜갖고 뭐 잘못해서 치면 안 돼. 쏘이면 퉁퉁 부어오르고 심하면 마비까지 온다. 밀어가지고 4등분 내갖고 회를 뜨기 위한 비장의 도구들을 하나씩 천천히 꺼내놓으며 재형이는 마음을 진정시켜본다. 와사비 이게 가득 채워놓고 내가 보내가지고 똑같게 만들어볼까? 빨리 들어 빨리.
하지만 팔딱거리는 도미 앞에서 다시 얼어버린 재형이. 도미는 점점 더 심하게 요동을 친다. 빨리 들어 빨리. 거기 들어. 사실 어른이라도 처음 살아있는 생선을 잡는 건 힘든 일일 텐데 더구나 도미는 독침이 있는 생선이다. 심장이 뛰나? 심장이 왜 뛰는데 임마? 가만있잖아. 응? 결국 선생님의 도움으로 도미를 옮겼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 대가리 때려가 기절시켜. 빨리 이러실 때. 딱 잡고 쫙 잡어. 쭉 잡아야지 그래. 산채로 회를 떠야 하니 기절을 시켜야 하는데 눈 있지? 너 딱 때려줘. 네 손 때리지 말고 세게 때려. 야 임마. 어설프게 때리면 마. 도망가면 어쩔래? 때리면 뭐 적선 안 하고 가만있잖아.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선생님도 무색해하는 힘센 도미가 있다. 뭐? 결국 선생님이 나서서 도미를 잡고 재형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콩닥콩닥 방망이질 친다. 자. 어디서 왔다. 이제 비늘을 벗길 차례. 하지만 만만치가 않다. 선생님 보면 난데. 재영이와 같이 공부하는 41살의 도원 씨는 재영이를 잘 챙겨주는 큰형 같은 존재다. 자, 괜찮아. 형 손을 잡아 내 잡아줄게. 이래. 그렇지. 됐어. 도원 씨가 보기에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무사히 비늘까지 벗기고 나니 그제서야 웃는 재형이. 에휴, 나 이쪽에 나 능력 없는 거 아이가? 능력 없는 거 아이가? 아니다.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혼자 힘으로 해내지 못한 게 속상한 모양이다. 야, 네 친구 갖다 놓으면 더 모아지. 네 친구들 다 저러 막 뛰내려가 버린다. 니는 그래도 안 뛰내려갔잖아. 종필형도 뛰어내니. 그래, 쫑프랑도 뛰내려. 그래도 형들이 있어 위안이 된다. 아직까지 힘이 좀 딸리니까 조금 뭐 칼이라든지 무거운 거 들고 이럴 때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도 참 하는 게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먼저 뒷부분을 먼저 따야 돼 이렇게. 안 건드리고. 응? 거기 잘 씻어. 회를 뜨는 것도 일종의 과학이다. 해부학적으로 생선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한 칼에 종이 자르듯이 생선을 자를 수 있다. 응? 그다음. 야. 해체된 생선살을 가지고 다시 잔뼈를 제거하는 일은 재형이가 직접 해본다. 양손으로. 그래 딱 들. 칼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선생님께 들은 터.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질 않는다. 마. 새끼가. 마 먹는 거 다 잘라 뿌리고 마 이게 뭐야 이게. 너들 이 봐봐라. 전신에 뼈가 이렇게 붙어가 있고 이 봐봐라. 어? 먹는 거 다 잘라 비리 뿌리고. 딱 정상적으로 똑바로 해봐. 이 봐봐라.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항상 청결하게. 옆에서 지켜보며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생님. 마. 지금 살땡이가 이 뼈가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 자르고 있냐 너? 어? 여기 뼈가 여기 있잖아 봐봐. 그지?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재형에겐 다 공부다. 그 사이 종필 씨와 도원 씨는 채소와 소스 장식을 한다. 각각 행시와 사시 공부를 했던 두 형은 느지막이 요리사라는 직업에 도전했다. 두 형들과 달리 정규 교육 과정을 포기하고 일찍 자신의 진로를 찾은 재형이. 그런 재형이를 가르친다는 건 선생님에게도 부담이다. 선생님 마음을 아는지 재형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뭐든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건 원래 날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껍질을 먹으면 또 한층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껍질을 같이 먹어요. 소금을 두는 고기가 있지 않아요? 아 근데 겉표면만 있고 속 안은 안 있고. 선생님께 배운 도미회의 중요한 포인트다. 도미 대가리와 꼬리를 이용해 장식을 하는 고급 회. 회 뜰 때 가장 중요한 건 똑같은 굵기로 썰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엔 쉬워도 직접 해보면 선생님처럼 고르게 되질 않는다. 그 경지에 오르려면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할까. 선생님의 화려한 장식이 이어진다. 요리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 선생님의 장식을 보는 건 바로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일본어 공부며 요리 메모 정리며 집에 와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재영이가 텔레비전에 푹 빠져 있다. 기말고사를 끝낸 준영이도 텔레비전 삼매경이다. 시험 안 끝났잖아. 뭐라고? 칼 갈아야 돼. 칼도 안 가고 왜 모르고 있어?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칼 갈아야 된다고 저기 뭐야 칼 갈아야 된다고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되지. 아빠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뭐 이런 게 좀 빈정이 빠진 것 같아. 일본어를 복습을 하든 요리 배운 걸 복습을 하든 뭐 좀 복습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는 듯이 보여야지. 너는 옷 입어봐. 옷 입고 아빠 따라와. 나 다 입었어. 아빠 어디 가재? 응. 왜? 아이들을 야단칠 일이 있으면 아빠는 꼭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간다. 아빠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아빠는 나와. 아빠가 큰 소리를 내니 얼른 밖으로 나가는 두 아이. 엄마도 놀란 눈빛이다. 사실 아빠는 늘 불안하다. 정말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것인지 재영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아빠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 이 시간에 네가 여기 다닌 적이 있어 없어? 이 시간에 너가 왜 다닌 적이 없어요? 너가 이 시간에 다 여기 있었었잖아. 재형이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다. 지금 얘네들 봐. 어? 얘네 이게 지금 가서 공부 지금 끝나고 하는 애들 아니야. 마치 대나처럼 불야성이다. 김준영, 너 다니는 학원이지? 지금 다 애들이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지 이거. 네가 퇴해보고 희기닥거리고 있을 때는 딴 애들은 저렇게 다 공부하고 있다고. 아빠가 너에 대해서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빨리 네 진로를 결정했다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뭔지 알아?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한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긴장을 늦추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세상을 보내서 그 세월을 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지금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려면 모든 게 재형이에게 달려있다. 요리 연습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또래 아이들과 공감대를 가지려면
부지런히 책도 읽고 신문 사설도 빠짐없이 읽으라고 아빠는 늘 강조했는데 요즘 너무 긴장이 풀렸다. 공일이 있다 했나? 오후 수업 시간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신다. 오늘의 요리는 닭과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닭밥. 일식 요리에는 재료에 따라 배워야 할 밥 종류만 수십 가지다. 재빨리 선생님의 손놀림에 집중하다 보면 요리를 배우는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 요 부분에다가 칼집을 십자로 이렇게 넣어준다. 허벅지 부분에 칼집을 따라서 들어간다. 이렇게 젖혀주면서 또 닭고기 뼈가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를 잘만 보면은 금방 다 된다. 각종 채소에 닭고기까지 모두 준비되면 쌀이랑 같이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 밥을 한다. 고루. 응? 자, 닭고기도 뚜껑을 덮고 어떻게 하지? 김재영이 이야기해봐 아들. 강한 불에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재형이 자 강한 불에 끓고 2분, 중불에 3분, 약한 불에 5분. 그다음 불을 끄고 10분에서 15분간 뜸을 들이고 공기가 다 압축되었어. 오늘의 가장 큰 과제는 닭살을 발라내는 것. 닭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어디에 칼이 들어갈지 알 수 있다. 그렇지. 그쪽 뼈도 빼내고 이봐라. 이봐라 뼈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봐봐라 이거 다 붙어있잖아. 하지만 아직은 힘이 약하다. 야, 마 이게서 왼손으로 양쪽을 딱 틀어지고 이봐봐 딱 틀어지지. 그럼 딱 자르면 그냥 간단하게 될 거를 갖다가 이봐봐 간단하잖아. 몽디가 오늘 한 대 맞을까? 칼날 딱 그걸 들고 그래. 힘이 약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실력이 늘질 않는다. 그 섬유질을 잘하게 끊어줘야지 다음에 요리할 때 수축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둘째는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첫째 힘들어도 조건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지금 있도록 근육을 선생님은 풀어주는 매섭게 거야. 재형이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야 목소리가 뭐야? 지납니다. 방향 있게 알았나? 다시 해봐. 들고 가. 지나가면은 지나간다. 그렇지. 미리 전혀서 이야기해야지. 뒤에 와가지고 지나갑니다. 도망가듯이 막. 왜? 항상 이래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돌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일하는 사람 뒤를 지나갈 때는 항상 지나갑니다. 말을 걸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말씀은 100번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면 형들 앞에서 창피하다. 그런데 아니. 양념 약간 눈이 간지러워. 지금 안 좋아해? 네. 아니요. 이게 왜? 그냥 배이 비우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울고 온 것 같은데 재형이는 내색을 않는다. 학원 수업이 끝날 무렵 갑작스레 비가 쏟아졌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에는 궂은 날이라도 안 태워주는데 오늘은 갑자기 비가 쏟아져 엄마가 재형이를 데리러 왔다. 별로 감정이 없네? 엄마가 데리러 와서 안 좋아? 왜? 왜 뚱뚱하고 있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자식의 얼굴만 봐도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는 게 엄마다. 왜? 그냥. 너 왜 오늘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왜?
애써 울음을 참고 있던 재형이가 갑자기 통곡을 쏟아낸다. KBS